자, 한번 봅시다. 기체 1 이제 우리가 다 정의를 했죠. 기체 이제 1을 정의를 해볼 텐데 우리가 기체가 일하는 방식은 이미 봤어. 그죠? 어떻게 하죠? 피스톤을 밀어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텐데 일단 1의 정의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1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정의합니다. FS로 정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기체들이 있었던 거야. 기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체들이 이 피스톤한테 힘을 주는 거죠. F를 힘을 줘가지고 얘를 얼마큼 민 거야? 델타 L만큼 민 거야. 오케이? 그럼 기체가 한 일은 얼마가 나와야 돼? F 곱하기 그지? 델타 L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F 곱하기 델타 L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 F 곱하기 델타 L.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자, 뭘 알고 있냐면 일단 F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압력에 정의되면 PA로 정의가 되죠. PA로. 오케이? 그럼 얘는 F 대신 PL 넣어주면 얘는 PA 델타 L 이렇게 나오겠네. PA 델타 L.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피스톤의 면적을 쌤이 A라고 명칭해볼게요. 여기를 A 나와있죠? A 로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델타 L 요만큼의 거리를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나와?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원기둥의 부피. 근데 이 원기둥의 부피가 곧 뭘 의미하죠? 초기 부피와 그죠? 초기 부피와 나중 부피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A 곱하기 델타 L이 뭘 의미하게 돼? 부피 변화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겠다는 P 델타 V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기체 1도 FS야. FS인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연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P 델 V의 방식으로 연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 1은 P 곱하기 델타 V로 정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제 기체의 부피 변화량 델타 V와 1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 부피가 증가했대. 부피가 증가하면 델타 V가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죠? 증가했으니까 나중 빼기 처음 하면 양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오늘 3만 원인데 내일 10만 원인데 그러면 10 빼기 3 하면 플러스 7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양수값이 나올 거야. 얘 P가 뭐였지? P는 스칼라야 같아요? 스칼라야. 그죠? 왜 스칼라죠? 스칼라에다가 플러스를 곱했대. 그럼 무조건 플러스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일을 했다.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부피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감소하면 델타 V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럼 W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우리가 정의할 때는 일을 받았다. 여기 앞에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기체를 안쪽으로 압축시킨 거냐. 외부에서 얘를 밀어 넣은 거야. 오케이? 그럼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부피 변화가 없대. 부피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죠? 델 V가 0이 되겠죠. 델 V가 0이 되면 W 당연히 0이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면 이제 PV 그래프에서 우리가 일을 찾는 행위를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PV 그래프에서 당연히 그래프의 밑넓이는 뭘 의미하겠어? P 곱하기 V가 되겠죠. P 곱하기 델타 V. 우리 적분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P 델타 V를 의미할 거고 P 델타 V는 곧바로 뭘 의미하게 된다? 2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A 지점에 있다가 어떤 기체가 이렇게 일을 했대요. 그래서 상태가 B가 돼버린 거야. 어떻게 된 거죠?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만난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건 부피는 증가했어, 감소했어? 그죠? VA에서 VB로 부피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한 일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지? 여기 밑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할 거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기체가 VA였는데 VB가 되어버린 거네. 자, 부피 증가해서 감소했어? 그죠? 부피가 감소했죠? 그죠? 부피가 감소하고 한 일의 크기는 얼마? 요만큼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일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라만 따지시면 돼요. 오케이? 너희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부피가 감소하지만 압력이 증가하니까 일이 플러스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안 돼. 적분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분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세로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민넓이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든 말든 감소하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민넓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부호는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따지는 거다? 부피가 어떻게 됐는지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압력이 어떻게 됐는지는 상관할 바가 있다 없다? 이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압력은 어차피 부호가 없는 스칼라량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은 쌤이 잠깐 순환 과정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봐봐. A 지점에 있다가 얘가 B 지점으로 간 거야. B 지점으로 갔는데 여기 할까요? 요렇게 한 거야. 이렇게 갔다가 얘가 요렇게 돌아온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니? 이렇게 물었어요. 일의 크기가 얼마니? 이걸 물어보면 봐봐. 하나씩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일단 A에서 B로 갈 때를 생각해보면 부피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잖아. 그지? 그리고 민넓이가 일의 크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한 일의 크기는 요만큼이 나올 거야. 요만큼을 플러스 한 거죠. 플러스 요만큼이 플러스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B에서 A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지? 부피가 이번에는 감소하죠. 그만큼이 요만큼이죠. 민넓이가 B에서 A로 갈 때는 요만큼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처음에는 양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음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둘이 세트해. 순환을 한 번 했으니까 두 개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플러스 100줄에 마이너스 50줄이래. 그럼 도합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플러스 50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이 얼마 나와? 딱 이 사이 값이 나와요. 이게 한 일 W가 된다는 거죠. 사이 값, 순환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한 개 무조건 더 많아.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 플러스가 나와. 2.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건 생각을 해서 찾는 게 훨씬 더 편해. 지금 내가 넣을 게 너무 많아. 그럼 굳이 안 넣어도 돼. 시계 방향이 플러스고 반시계가 원래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음대로 가도 돼. 랄랄랄라 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다고 쳐봅시다. A에서 B로 이렇게 갔다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해요. 좀 흉측스럽네요. 자, 그거 이렇게 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왜? 저 밑에 1 부모요. 플러스죠? 플러스다. 마이너스. 시계면 플러스, 반시계면 마이너스죠. 그런가?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해. 기영이가 너무 흉측해진 것 같아서. 기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반식으로 순환을 했어요. 응? 이거 맞잖아요. 그럼 이때 한 일의 해양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일을 하겠죠. 가져가. 음의 일을 한 게 더 많아. 받은 게 더 많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좋아.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부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하나랑 오늘 한번 해봅시다. 봐보시면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일단 내부 에너지는 U라고 써요. 그러니까 내부, 언더 이말 언더 에너지, 언더에 있는 이너 알죠? 그러니까 뭐뭐 아래로 뭐 이런 거야. 언더 에너지. 그래서 U를 쓰는 U.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얘 에너지를 구하려면 내부 에너지를 구하려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 주시면 돼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의 총합으로 연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거 에너지를. 오케이?
자, 이거는 키네틱과 포텐셜로 정의가 되는데 이때 특징이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주면 뭔가 하나 변수가 제거가 돼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상기체는 기체 간의 인력을 무시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얘가 제로로 날아가. 결과적으로 뭐라 하게 돼?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냥 키네틱 에너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사실 이 기체 분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줘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뭐야? 이거 지워요. N은 없어져요. 그냥 시그마 EK죠. 다 더해야 돼. 이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야.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더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기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얘가 에너지가 20만큼 있어요. 20줄. 얘는 40줄. 얘는 30줄 이렇게 있는 거예요. 30줄.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20 더하기 40 더하기 30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총 몇 줄 나오는 거지? 90줄 이렇게 나오는 거야. 90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야? 시그마 EK로 정의하는 거야. 시그마 EK로. 없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다 더하면 된다는 거죠. 다 더하면 되는데 이게 기체의 입자가 한 개가 아니잖아. 이게 3개 정도가 아니잖아. 한 1몰, 몇 몰 이렇게 하잖아. 6.5 곱하기 12.3승계의 몇 배수라는 말이야. 못 세. 못 세니까 이거 다 더하는 게 돼야 안 돼. 안 돼. 이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뭘 구하냐? 우리는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걸 구해요. 평균 운동 에너지. 써봅시다. 자, 이 평균 운동 에너지를 볼츠만 형님이 알려줬어요. 그냥 온도에 비례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쉽게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기체 입자 수만큼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평균값을 내라는 거죠. 평균이 얼마야? 30이잖아. 30에다가 곱하기 3 해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3개짜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편리하게. 편의성을 조금 더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어? 그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오케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할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N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라면 얘는 N 곱하기 T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EK랑 EK바랑 T랑 비례하니까요. 확정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기체 분자 수가 안 변한다면 얘가 일정하다면 그냥 U는 뭐에 비례하는 거죠? T.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의 이렇게 나와. N이 일정한 상황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 보고 비교한다는 얘기야 사실. 오케이? 온도 보고. 자, 그랬을 때 그 밑에서는 기체의 온도 변화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증가했대요.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죠? 증가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지금 10줄이었는데, 오케이? 플러스 100줄이 됐대. 그러니까 10줄이었는데 100줄이 된 거죠. 플러스 90줄이잖아. 증가한 거니까. 그죠? 플러스 나온다는 얘기예요, 변화량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델타는 뭐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리고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 감소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온도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그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 당연히 이 상황은 다 n이 일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 입자수가 변하지 않아야 돼.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더라도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사실.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거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냥 n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나온다.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잘 푸시고. 간혹 나오. 그러니까 기체 입자수가 변하면 너네가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NT에 비례한다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을 쓰는 거야. 딴 건 우리가 못 구해. 풀 줄 아는 식이 없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량. 자, 열량이란 이동하는 열의 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동하는 열의 양. 오케이? 그래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 열을 흡수할 때는 Q가 뭘로? 플러스로 정의를 해요. Q가 들어온다.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말이요. 플러스로 정의가 되고, 열을 방출할 때는 어떻게 된다? Q가 마이너스로 정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는 이미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변화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Q만 변화량이 없어. Q는 왜 변화량이 없는 거야? Q는 원래 변화니까 그래요. Q는 이동을 얼마큼 한이를 이미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델타 Q를 이미 계산한다는 얘기죠. Q라는 거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델타가 없어요, 얘들. 자,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이라고 나오는 건 뭐야? 열이 배질단자 끊어져 있다는 거야. 열이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동하는 열 에너지가 없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말을 한국말로 잘 정의해야겠어요. 넘어갑시다 이제. 자, 연락까지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뭐라 나와 있죠? 나도 몰랐네요. 자, 일단 봐봅시다. 자, 연력학체 1법칙. 이제 1법칙은 이제 기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는 거 밑줄 하나 기어 두시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기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에너지 보존이 뭐냐면 봐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열량 있죠. 열량은 내가 기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내가 일단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에너지를 돈에 많이 비유를 하죠. 쌤은 이미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있는데 하진이가 나한테 10만 원을 준 거야. 오케이? 하진이가 나한테 10만 원을 줘. 이거 뭐야? 열이 1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는 10만 원 있었는데 지금 1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난 에너지가 얼마겠어? 20만 원일 거 아니야. 20만 원인데 내가 정현이한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건 한 3만 원 준다는 얘기야. 20만 원인데 3만 원 줬어. 그럼 나는 이제 얼마 남았어? 17만 원 됐을 거 아니야.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일정 다 되면 돈이 쓰신 거죠. 어차피 돈은 보존될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수식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정의된다. 이거 별표 외워야 돼요. 오케이. Q는 델 U 플러스 W다. 자, 한번 봐봅시다. 일단 1번 한번 봐볼까요? 기체가 200줄의 열 에너지를 흡수했대요. 봐봐, 기체 입장에서 생각해봐. 200줄 먹었죠? 200줄 먹었는데 40줄은 일을 했대요. 밖에다 던져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이제 갖고 있겠어? 160. 그럼 160만큼 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나는 플러스 16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이걸 내가 수식으로 연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Q는 밸류 플러스 W인데, 봐봐. 열 에너지를 200줄 흡수했으니까 플러스 200일 거 아니야? 플러스 200.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0줄의 1을 어떻게 했대? 했대. 1을 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1을 하면 플러스야. 너무 당당해서 나도 놀랐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나? 그럴 수 있어. 저는 엄청 헷갈려. 자, 1을 하면 플러스야. 그럼 내가 플러스 40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럼 델타 U가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1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잘했어요. 굉장히 다들 각인이 잘 됐을 거야. 1을 할 때는 뭐다? 플러스다. 오케이? 자, 이 밑에 쭈르륵 풀어봐. 한번 해봐. 대체 한번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 돼. 우리가 흡수 방출 플러스 마이너스 넣으면 되고, 이제 쌤도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풀어요. 그냥 푼다는 건 뭐냐면 100을 먹었는데 또 60도 먹은 거죠. 160 먹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160 버렸는데 700도 했네요. 그럼 나한테 860 빠져나온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250 방출하고 250 방출했는데 100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150 마이너스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150 깎인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않나요? 40점 하고 50이 증가했죠. 40을 바꿔냈는데 내가 50이 증가해 90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죠? 아니,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틀리기 싫으면 식스는 무조건 안 틀려. Q는 델 플러스 W만 하면 절대 안 틀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력학 1법칙의 연력학 과정 한번 봅시다. 연력학 과정.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중요한 거고, 실제로 문제 풀이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우리가 이 연력학 과정들을 하나씩 해석을 해볼 텐데, 일단 연력학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연력학 과정이란 뭐야? 이제 실린더 내에 있던 기체가 외부랑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류가 일하는 거죠. 일을 받기도 하고,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열을 방출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돼? PVT가 계속 변해요. 그죠?
열을 뱉으면 나의 에너지가 감소할 거 아니야. 온도 떨어지겠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오케이? 뭐 압력도 떨어지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는 게 이런 연력학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리 원시간에는 기체 입자수를 거의 다 일정하게 둬요. n이 일정한 상황을 그냥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n이 일정한 상황을 가정을 한다. 오케이? n이 일정하지 않으면 PV는 n에서 쓰면 되는데 n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그냥 이 생각이 있으면 돼요. PV는 T에 비례한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PV는 T랑 비례할 거야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당연히 연력학 1법칙을 쓰셔야 돼요. 이거 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일단 등압과정이란 어떻게 되겠냐, 말 그대로 등압이잖아. 같은 등자의 압력. 그러니까 뭐 외부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기체 압력은 계속 일정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과정이 등압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등압 과정은 특징이 P랑 N이 일정한 상황이야. P랑 N이 일정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V는 T랑 비례하는 상황이잖아. 그죠? PV가 T랑 비례하는데 T가 일정하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쌤이 이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A 지점에 있다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B 지점으로. 이렇게 싹 이동을 하는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는 기본이 PV 그래프 해석이야.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 이것도 얘기만 하고 갈 텐데 우리는 이거에 집중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잘 하면 돼. 오케이? 자,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은 봐봐. 여기가 A 지점이잖아. 그지? 봐봐. 오른쪽으로 가면 부피가 증가하죠. X축이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어떻게 돼야 되죠?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 상태에서 온도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 된다. 간단하죠? 그렇죠?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 A 지점에서 이제 B 지점으로 갈 텐데 TV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거 V랑 T랑 비례하니까 어떻게 돼? 1참수꼴로 나오면 되잖아. 그죠? 1참수꼴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겠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다시 요거로 돌아와서 요 그래프를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쌤이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 똑같이 해볼 거야. 자, PV 그래프인데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보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일단 먼저 생각해볼게요. 봐봐. 자, 일단 너네가 딱 봤을 때 뭘부터 잡고 시작해야 되냐면 A 지점하고 B 지점의 온도를 먼저 비교하고 시작해야 돼요. 온도는 어디가 더 크겠죠? 그죠? 무조건 B 지점이 더 클 거야. 왜냐면 여기는 면적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면적이 훨씬 더 크죠, 무조건. 요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잡고 갈게. TB가 TA보다 크구나. 즉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과정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이거 잡아두시고 이제 생각해 볼 거야. 봐봐. 자, 연력학 1법칙을 여기서 이용을 해주시면 Q는 델류 플러스 W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Q는 델류 플러스 W. 자, 이 상황에서 봐봐. A에서 B로 갈 때는 온도가 증가했죠. 그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면서 부피 증가해서 감소했어? 증가했지. 그럼 1도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열량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아, 이때는 열을 흡수했군.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반대 상황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B에서 A로 가면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하죠. 그럼 무조건 열을 방출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풀풀풀 아니면 마마마가 나와요. 그거가 무조건 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연력학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물리량이 연산이 가능한 물리량이 두 가지예요. 델타 U랑 W만 우리가 연산할 줄 알죠? 그죠? Q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너네가 Q를 먼저 구하려고 접근하면 안 돼. 이게 원칙이야. Q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델타 U랑 W를 이용해서 뭘 생각을 해보는 거야? Q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등적 과정도 한번 볼게요. 등적 과정. 자, 등적 과정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등적선을 타고 가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일단 빨리 살펴볼게요. 자, 요거를 쌤이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게. 자, PV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 이렇게 등지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딱 보자마자 뭘 비교해라? 온도를 먼저 비교하셔야 돼요. 온도 어디가 더 커? A랑 B? B가 더 크죠. A 지점에서 면적은 요만큼인데, 그죠? 요만큼인데 B 지점에서 면적은 요만큼이잖아. 무조건 B가 더 커. 이거 비교하는 순간 머릿속에 A에서 B로 갈 때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Q는 W 플러스 W고 이거 써놓고 생각해 처음 할 때. 자,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야. 그 다음에 1도 구해봐야겠죠. 근데 등적 과정이래. 부피가 안 변하면 1을 하지 않는 거죠. 1이 아니면 무조건 0이 나오겠네. 네. 오케이? 그럼 얘는 뭐 나와야 돼? 플러스 나오겠네.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B에서 A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차피 얘는 0이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등원 과정 한번 봅시다. 등원. 자, 등원선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반비례로 나온다고 그랬어. 등원선 우리 아까 그려봤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요. PV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보는 거죠.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일단 Q는 W 플러스 W인데, 자, 부피는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 얘는 무조건 플러스네. 1은 플러스야. 델타 U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등운선이잖아. 등운선은 온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일 거 아니야? 그럼 Q는 얼마 나와요? Q는 뭐 나와야 돼? 플러스 9가 나오겠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다? 얘가 제로고 일단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해보면 무조건 부호가 같아 그냥. 그죠? 무조건 부호가 같아 사실. 풀풀풀 마마 풀풀 마마 풀풀 마마 이렇게 가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열 과정 한번 봅시다. 들어가서 단열. 자, 단열을 보시면 단열은 여기를 A점이라고 찍으면 얘가 부피가 증가할 때는 팍 하고 떨어져요. 팍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제 왜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Q는 W 플러스 W인데, 자, 단열이라는 건 열량 자체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얘가 0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얘가 0이 아니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 부피가 지금 증가해서 감소했어? 그죠? 부피가 증가했잖아. 부피가 증가하면 얘가 플러스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부피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지? 1이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되면 1이 마이너스가 나와. 그죠? 그럼 그때 델타 U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나오겠죠. 왜? 얘가 0이니까요. 하여튼 이런 관계가 나와.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 어떻게 돼? 단열 팽창은 온도가 감소하죠. 단열 압축은 부피가 감소하면 단열 압축은 무조건 온도가 증가하는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네, 좋아. 자, 그 상태에서 얘가 막 급격하게 팍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이게 팍 떨어지는 거는 지금 Y축 값이 팍 떨어지는 거죠. 즉 뭔가 압력이 엄청나게 다운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압력이 팍 떨어지는 거 또는 압력이 팍 올라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죠. 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봐봐. 우리가 PV가 T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PV 값이 T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P는 뭐에 비례하겠어? V분의 T에 비례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단열 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어떻게 되죠? 감소해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감소해요.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쌍으로 감소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졸라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팍 떨어지는 거야. 팍. 너네들도 그림을 많이 보다 보면 얘는 단열이구나 그냥 느낌이 와. 왜? 얘는 엄청 팍 떨어져. Y축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반대 과정은 얘가 감소하고 얘가 올라가니까 팍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 단열선 같은 경우는 이걸 단열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선을 단열선. 자, 단열선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등원선과 등원선을 가로지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원선과 등원선을 A의 등원선이 있고 B의 등원선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가로지르면서 등원선보다 급격하게 팍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뭐야? 이거는 부터해서 컨트롤 C 있는데 뭐야? 예시로 학교 쌤들도 한 번씩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해 보면 동해죠, 동해. 동해에서 한국지시 시간에 배우잖아요. 바람이 팍 불어요. 바람이 팍 불면 얘가 급격하게 팍 올라가겠죠. 이게 산맥이 높으니까 절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팍 하고 올라가잖아. 팍 하고 올라가면 얘가 압력이 낮잖아. 올라가서 압력이 낮으니까 부피가 팍 커져요. 여기서 내가 팍 이런 말을 잘 생각을 해요. 팍 하잖아. 팍 하면 무조건 단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열. 그러니까 열이 들어올 새도 없이 팽창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팍 하면 뭐다? 단열이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팍 하면 단열이야. 팍 하면. 그러니까 팍 하고 올라가. 팍 하고 올라가니까 열이 들어올 새도 없이 팽창하겠죠. 팽창하니까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졸라 낮아져. 그죠? 온도가 팍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구름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비를 엄청 내려. 비를 엄청 내리고 수증기가 다 없어진 게 다시 여기서 팍 내려가죠. 그러니까 팍 내려가면 단열 압축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압력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팍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온도가 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밑으로 분다. 이런 얘기가 교과서에 있다는 거야. 나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잘 해야 돼. 팍 하면 뭐다? 단열이야. 팍 하면 단열이야. 그러잖아. 병뚜껑을 땄더니 팍 하고 땄더니 막 팍 나와. 그럼 뭐야? 아, 일단 단열이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킬러 같은 거 있잖아. 뭐 페브리즈 이런 거 팍 뿌리잖아. 팍 뿌리면 뭐야? 일단 단열로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단열 팽창하는 거야. 그러니까 냉각되잖아. 그렇죠? 여기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순환 과정. 순환 과정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종료할게요. 봐봐. 순환 과정 두 개를 내가 해야죠. 봅시다. 자, 여기 A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서 아까 B 지점으로 가는 이런 순환 과정. 그다음에 B에서 다시 A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일단 특징이 뭐냐면 봐봐. Q는 밸류 플러스 W잖아. Q는 밸류 플러스 W. 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순환을 하면 얘가 지금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A 지점으로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0인 게 하나 있어요. 0인 게. 봐봐. A 지점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A 지점으로 왔어. 그러면 이 지점의 PV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제 지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온도가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온도가 안 변했겠네? 온도가 안 변하면 델타 U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나오는 거죠. 이걸 잡으시면 돼요. 순환 과정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자리로 돌아오면 델 U가 0이 나와요. 델 U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냐? 델 U가 0이 나온다. 오케이? 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옛날 할 때는 뭐 상상수니까 딱 위치만 정해지면 계속 그 값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Q랑 W는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막 다시 돌아와도 0은 안 돼요 절대. 아니, 미안해요. 취소. 그냥 델유가 뭐다? 0 나와. 그러니까 0 나오니까 이때 어떻게 하면 돼? 아, Q만큼 W 하는 거죠. 그죠? Q만큼 W 하는 건데 여기서 W가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죠? 시계 방향이 플러스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때 열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돌았어. 자, 이렇게 돌면 요만큼이 W일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대충인가요? Q는 W니까 그냥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전체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써놓은 거야. TT 이렇게 써. TT. 토탈 값이에요. 토탈 값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얘가 A에서 B로 가는 동안 얘가 여기서 W1이 여기서 플러스 120줄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W2가 마이너스 40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토탈 값이 얼마지? 토탈이? 그지? 플러스 80줄 나오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플러스 120에 마이너스 40이니까. 그죠? 그럼 토탈 값이 플러스 80인 거야. 오케이? 그 플러스 80만큼 뭘 한다? 토탈 값이 Q가 플러스 80 나온다는 거예요. 80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런 개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토탈 값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과정마다가 아니라. 오케이? 각각의 과정에서는 플러스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수반에서 돌아오고 나면 전체의 양은 전체 한리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계방향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력학 이동법이랑 특성성 이론까지 나오고